네, 반갑습니다. 백서연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서비스 기법 중에서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우리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니터를 통해서 뭘 보죠? 이런 화면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확인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이란 개념도 바로 상담사원의 통화 기본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준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담원은 고객들한테 뭐 친절한가, 적극적인가, 전문적인 상담을 하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응대를 할 것인가, 기업의 전략과 맞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방법까지 같이 나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의 개요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상담사원의 통화와 관련해서 평가만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답이 되는 거죠. 평가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바로 개선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품질을 높인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죠.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응대 품질과 정보 정확성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응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을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이 이런 우리의 전략과 관련해서 약간 역량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할 것인지를 보고 교육도 하고 코칭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런 니즈 파악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니즈 파악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 평가도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 다양한 전략들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모니터링의 그러면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평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이런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대표성이라는 겁니다. 자, 전체 접점 서비스의 특성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 시간대는 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죠. 그래서 평소와 비슷한 응대를 하기는 약간 환경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은 모니터링을 할 때는 월요일 바쁜 오전 시간대는 좀 피해서 모니터링 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점심시간대도 피하고 저녁시간, 퇴근시간대 이때도 피하는 거죠. 만약 이럴 때 우리가 샘플 추출을 하게 된다면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샘플이 대표성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객관성.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평가는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그래서 종업원, 우리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별성입니다. 타 분야와의 차이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아웃바운드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인바운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에 맞는 이런 차별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 서비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이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차별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줘야지 고객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잘 했으면 보상도 같이 연계가 돼야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차별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신뢰성, 당연한 거죠. 이런 평가 결과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이런 평가자의 신뢰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타당성.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은 이 서비스가 되게 나쁘다라고 느끼는데 모니터링 평가를 할 때 되게 좋다라고 느끼면 이런 현실과는 갭이 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료 결과값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용성입니다. 바로 이런 자료는 조직과 고객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용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여러분들 평가 요소, 이 6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평가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또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모니터링의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로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표도 정량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올해의 목표는 친절성 강화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전문성 강화야. 또는 뭐 세일즈 매출액 얼마야. 이거는 정량적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정성적이 되는 목표죠. 바로 첫 번째로는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평가 척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친절도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웃었는가, 또는 맞이 인사 멘트를 했는가, 또 배웅 인사를 했는가, 뭐 요약 확인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 척도가 되는 거죠. 평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친절성 강화 중에서도 우리 표정을 좀 강화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100점을 20점으로 주고 나머지는 10점, 10점, 10점에서 총 50점,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 척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자, 평가 촉도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니터링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직원은 잘 안 웃어.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직원은 뭐 배웅 인사를 잘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값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봤더니 우리 전반적인 기업의 문제가 직원들이 잘 웃지 않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 직원들 대상으로 한 표정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비스 모니터링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값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 바로 통합 품질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 품질을 측정을 하지만 다른 뭐 고객과 응대하는 서비스 또 다른 직종에서는 다른 품질을 또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원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코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보상과 관련해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 자질을 분석을 하고 상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향후에는 이런 선발 기준을 좀 세팅을 해서 또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시,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직원분들을 개발하고 발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니즈도 확인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모니터링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니터링의 유형은 첫 번째로는 바로 사일런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자, 사일런트라는 영어 뜻이 뭐죠? 조용히 널 지켜볼게. 한마디로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사일런트 모니터링의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우수한 콜을 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장소 제약이 없더라. 나는 화면을 통해서 이 직원의 콜을 응대하는 것을 보면 되니까. 그죠? 자, 단점은 무엇이냐? 어떤 직원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응대를 잘 못해. 이럴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베스트죠. 그런데 사일런트 모니터링은 평가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계속 나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네? 이런 빅 브라더의 두려움도 있는 게 바로 사일런트 모니터링의 단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모니터링 유형은 바로 콜 리코딩 또는 콜 테이핑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죠. 콜을 녹취를 한다. 그리고 녹취한 것을 확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장점은 무엇이냐? 녹취한 것을 우리 상담사, 고객 응대를 한 상담사가 직접 뭐예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생산적인 시간도 없앨 수 있더라. 자, 앞에서 사일런트 모니터링과 비교되는 개념인 거죠. 사일런트는 바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하지만 리코딩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콜을 직접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관리도 잘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한 것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더라. 이런 부분이 콜 리코딩 또는 콜 테이핑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냐?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더라. 우리 멀리서 또는 옆에서 앉아서 상담원이 그 콜 응대를 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선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바로 피드백이 가능한데 리코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녹취한 것을 선택을 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기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QA, 한마디로 평가하는 사람이죠. 콜을. 이런 일정이 너무 바빠. 이러면 피드백이 더욱더 늦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코딩 같은 부분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런 높은 가격도 회사 쪽에서는 지불을 해야 되더라.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도 또한 필요하더라 라는 게 바로 콜 리코딩과 콜 테이핑의 장단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인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시 피드백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코칭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어떤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콜 리코딩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앉아서 바로 피드백하고 코칭해주기 때문에 신입사원에 대해서 우리 지원도 제대로 해줄 수 있더라. 옆에서 평가자가 바로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단점 보도록 할게요. 내가 콜 응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때요? 약간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커지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행동을 발견하기 어렵더라. 그렇죠. 옆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 그럼 평상시에는 내가 응대를 잘 하지 못하지만 옆에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훨씬 더 자상하게 응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발견하기 조금 어렵더라. 그리고 QA, 평가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앉아서 피드백해주고 코칭해주고 응대하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소비되더라 라는 부분이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료 모니터링입니다. 동료 모니터링은 뭐예요? 평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동료가 한다. 자,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료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없앨 수 있더라.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우수 직원한테 이런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직무도 좀 높일 수 있고 권한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더라. 좀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관리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업무를 보는 실제 콜 응대하는 직원이 이런 동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시간을 투입을 안 해도 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단점은 무엇이냐? 평가하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수 직원을 신중하게 선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가 상담사는 뭐예요? 피드백 방법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드백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피드백 방법도 훈련을 받아야 되더라. 그리고 우수 수행한 직원들은 콜응대를 잘하는 직원들이 평가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뭐예요? 이런 직원들이 인정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추가적으로 구축되어야 되더라라는 게 바로 동료 모니터링과 관련된 장단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미스테리 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스테리 콜은 무엇이냐? 고객이 아닌데 고객 역할을 하는 게 미스테리 콜이죠. 자, 장점,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 콜을 무작위로 선출할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응대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직원은 미스테리 고객이 진짜 고객인 줄 알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더라.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소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더라는 부분인 거죠. 자, 단점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콜도 역시나 즉각적인 피드백이 불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미스테리 요원이 고객인 척 전화를 거는데요. 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데이터 값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응대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런 응대를 했었구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또 의사소통과 이해의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미스테리 평가 요원마다 다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직접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건너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평가 요원이 정리한 결과값을 토대로 뭐 상부, 인사위원회 쪽에서 또 한번 재확인을 하고 또 관련자가 또 재확인하고 또 평가자의 상사가 또 피드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미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질 없는 미스터리 쇼퍼가 평가를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선출하고 선출이 됐으면 또 훈련까지 시켜야 되더라 라는 게 바로 미스터리 콜과 관련된 또 장단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랜덤 콜은 무엇이냐? 바로 쉽죠. 그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더라. 그리고 콜 응대하는 것을 랜덤으로 뽑아서 응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응대하는 직원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바로 직접적인 코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관리자의 피드백 그리고 공유 시스템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합동 모니터링은 무엇냐라고 한다면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평가자들이 그룹이 돼서 자, 녹취 평가의 기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코칭이 좀 필요할지를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유회의를 통해서 평가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를 또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는 보통 한 명이 되는데 여러 명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채점 기준안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합동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 평가와 관련해서 3대 점검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3대 점검 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계량성, 두 번째로는 공정성, 세 번째로는 유용성입니다. 계량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신뢰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인가라는 거죠. 어떤 직원이 콜 응대를 했는데 A라는 평가자는 이 직원은 되게 못해. 자, B라는 평가자는 이 직원 상당히 잘하는데, 자, C라는 평가자는 보통이야, 쏘쏘야 라고 한다면 각각의 평가자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 자체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게 바로 계량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공정성 보도록 할게요. 공정성은 평가 항목이 보편타당한가, 그리고 어떤 고객이나 상황에서도 공정한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통신 서비스 고객센터에 상담원을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객이 해지하는 고객이 있고 신규 고객이 있죠. 그러면 각 항목이 달라져야 되겠죠.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해지를 할 경우에는 약간 불만 고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죠. 이럴 때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이런 항목들도 한번 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 예를 들면 연령층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응대하는 게. 그런데 평가 결과가 예를 들면 연령대가 많은 고객 응대하는 직원이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와.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고객이나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용성 뭐냐? 불필요한 항목은 없는가? 예를 들면 이번 콜센터의 전략 방향 자체가 친절성 강한데 친절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항목들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성, 친절성이면 친절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이 점수 배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점은 적절한가를 보는 게 바로 유용성이라는 겁니다. 자, 평가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바로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지식은 당연히 상품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통합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거, 성과 분석, 지표가 나왔으면 이런 것들을 통계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보고서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성법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기술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작성, 그리고 직원을 피드백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평가 우리 요소 배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태도, 그리고 공정한 태도,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평가자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자, 모니터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월간, 일간, 주간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와 관련해서 논쟁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피드백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드백 방법은 에이드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에이드는 뭐냐? 행동을 먼저 말해주고 그 행동이
I,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D, 바로 바람직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아웃컴이죠. 자, 이런 거죠. 피드백을 할 때 너 이런 부분 잘못했어. 넌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지각한 직원이야. 그러면 너가 지각을 했구나. 자, 지각을 해서 어떤 우리 조직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얘기해주고, 다음번에는 너가 좀 더 일찍 와줬으면 좋겠어. 바람직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바로 에이드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피드백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직원을 코칭하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잘한 직원은 철저히 보상해주고 인정을 해줘야지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좀 부족한지 확인을 해서 뭐예요?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인력을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발을 해야 될지를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 활동도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리 쇼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리 쇼퍼는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고객이 아닌데 고객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친절도라든지 외모, 판매 기술, 이런 사업장 등의 분위기를 고객 역할이 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같이 제안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일반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소비자의 반응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서비스, 상품 지식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매장의 청결 상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 직원 또는 이 매장에 대해서 느낀 바를 같이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런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환경이 어떤지, 직원 수는 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우선은 파악을 하고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매장 방문을 해서 실제로 상품과 관련해서 문의도 하고, 실제로 구매도 하고, 그리고 컴플레인도 한번 제기를 해보고 하는 등 실제 고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스터리 샤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어려움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